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2학기 4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용맘 신민영입니다. 1학기 5교시 때 과거의 바람, 폭력성 있는 모습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네네.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채땡땡땡땡님, 현남 오빠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니은 귀찮아님도 현남 오빠에게라는 소설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행복한 사람님인데요. 가스라이팅 무섭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에게 조언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폭언의 바람까지 말도 안 됩니다. 뒤탈 없이 분리하시고 취미생활, 운동으로 몸과 머리를 다른 곳에 써보세요. 손절! 앤디 맥도웰 님도 합격이 사랑의 조건이고 폭력까지 행한다면 어서 헤어지는 것이 인생을 위한 일.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저 맨 처음에 그 채땡땡땡님이 현남 오빠가 왜 여기서 나오나요? 라는 댓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 지인이 현남 오빠인데 그 사람 사연이라고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남 오빠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단편 소설이 네, 소설이었더라고요. 네. 진짜 나쁜 놈이 있거든요. 현남 오빠라고. 네. 오. 아주 짧습니다. 아, 네. 그래요? 한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인가 어디 거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쓴 것이라고 네. 조남주 작가의 그 단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오. 조남주 작가는 그 82년생 김지영을 쓰신 네, 그분이시죠. 현남 오빠에게 무진장 재밌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뭐 그런 겁니다. 읽어보면 이제 막 욕이 막 전 남잔데도 읽으면서 막 이런? 이런 삐리리.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사연도 여성이 보내신 건데요. 남자분들도 사연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글동글님 나이는 안 밝히셨네요. 네. 2년 전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기억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해요. 나는 진심으로 대하지만 상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굳이 가까워져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크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로만 진심으로 남을 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삶을 살다 보니 주변인이 한 가지 작은 실수를 한 것뿐인데도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에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이미 그렇게 몇 년을 살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방어적인 건가요? 주변에 조언을 구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그 상대에게 제 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거라면 그게 나쁜 건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인간관계에 대해 자꾸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굳이 잘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그냥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민한 편이었는데 그런 성향 탓도 있을까요? 예민하고 방어적인 성격 때문에 점점 타인에게 인색해지는 것 같고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나이사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정신여고에 고민을 올려봅니다. 제 방어적인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좀 사연이 짧아서 네. 네. 근데 저도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저는 이런 나이가 나오나? 어떤 상황에서? 저는 30대 한 초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래전이네요. 이렇게 하는 분 손절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정확히 그때 상황이나 제 마음가짐이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행동이면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성향도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내가 싫어하는 성향이야. 뭐 이런 거, 특히 뭐 술자리에서 나타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저 사람이랑은 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속담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처럼 그 하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를 딱 보고도 쟤는 아웃 이러고 확실하게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소한 것일 수도 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웃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나 싶은 사소한 것들도 있는 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열린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데 안 눌러줬다거나 그 사람 날 못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쟤는 정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는 가고 사람인데? 있는데 아니 막 이런 느낌? 지금 나를 매기는 건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그 시절엔 또 그런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인데. 아 본인 스스로 너무 오래됐다고 네.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게다가 그거는 진짜로 알면서도 닫은 건지 그냥 진짜로 몰랐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좀 그쵸, 그렇겠지만 맞아요. 예. 네. 뭐 이렇게 다른 뭐 술 먹고 개가 됐다든지 그런 뭐, 거 이제 손절. 뭐 그죠. 누구를 예. 때린다든지 아. 뭐 이렇게 좀 보면은 하나만 봐도 손절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이 친한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가 이렇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런 상처는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그쵸. 하면은 자꾸 떠오르고 이놈도 이런 생각 드는 맞아, 것도 맞아.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간혹 벌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작은 상처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노력을 하시는 타입 네.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JYP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면 그런 의심이라든지 사람을 쉽게 믿기가 어렵고 사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상처죠, 사실은. 큰 네. 상처죠. 네. 큰 상처고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2년 만에 툴툴 털어져 버릴 수가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쵸.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 배신만큼 큰 상처를 주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어떤 필요 조건이에요. 네. 이제 아까 지금 써니님 서두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내가 뭔가 사람들을 빨리빨리 뭔가 판단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네, 맞네요. 맞아요. 그때 말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쵸. 이게 적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취재원을 만나야 하고 그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의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가? 원래 기자의 직업병 중에 하나는 그렇죠. 어디까지 믿어야 의심병. 하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한 거에 앞뒤가 맞는가? 뭐 이런 거를 막 판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또 판단을 하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맞네요. 혹시 기자 생활하면서 사람 너무 잘못 믿어가지고 뭐 위에서 이렇게 크게 깨지거나 뭐 이런 경험 있습니까? 그쵸. 오보를 내거나 네. 취재원을 너무 믿었다가 그 오보를 낸 경우도 신입 많고. 기자가 뭔가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이게 다 정말인가 보다 이러고 기사를 막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황당한 기사가 나간 거죠. 혹은 이런 그분도 경우에 정확한 팩트를 몰랐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데스크 윗분들한테 엄청 깨지고 그쵸, 맞아요. 기자라는 인간이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믿으면 어떡하냐고 되게 혼나거든요. 맞아요. 아무도 믿지 마 뭐 이러고. 되게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믿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거짓말을 한 게 나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계속 뭔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사람 마음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동글동글님도 닉네임이 동글동글이신 거 보니까 원래는 사람을 좀 잘 믿고 그러신 분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기억 때문에 이분도 이제 상대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깔고 가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아, 믿는 그쵸. 것보다 이제 의심을 하는 편이 훨씬 내가 상처를 덜 받는 사실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최선의 결과가 나도록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지만 근데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왜 자꾸 자기 탓을 하실까? 아. 근데 이게 왜 내가 예민한 편이었는데 이런 성향 탓이 있을까? 뭐 이런 약간 복잡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노력을 누군가한테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나요? 항상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사람도 배신합니다. 배신하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잘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나의 선의이고 나의 의지이고 나의 가치관이지 결과를 꼭 담보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겠죠.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호의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꼭 좋은 결과를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결코 나의 탓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이 나쁜 거죠. 배신한 네. 친구, 배신한 뭐 남자친구가 나쁜 거죠. 그렇죠. 그 요즘 이제 신뢰 자본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는데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 디폴트 값이 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가 발전하고 쓸데없이 그 신뢰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 불신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인들을 믿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좀 믿을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린 둘 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은 제대로 쓰일 것이다. 내가 믿고 뽑은 저 뭐 국회의원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린 일단 그것도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것처럼. 그쵸. 근데 좀 그런 생각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려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왜냐면은 이분도 여기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동글동글님도 의심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안 하고 싶은데 이 의심을 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의심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모를 해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너무 괴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결국 이분은 되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의심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분 곁에 이제 좋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좋은 기회가 지금까지 또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친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이분한테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미 뭐 나를 배신하고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런 기억을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을 어떤 한번 믿어보기로 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좀 자기를 위한 선택 용기 되게 용기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도 안 믿고 모두를 의심하며 살 수는 없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한 숫자로 이렇게 한 1점 뭐 100, 1부터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이 빵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전혀 믿을 수 없는 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인간부터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100 이렇게 놓고요.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현재 스코어로는 한 19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한 47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처음부터 막 100점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뭐 한 10, 뭐 20 계속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그럼 좀 더 줘. 이렇게 한 25, 40 이렇게 이제 꾸준히 올려가는 요런 방식으로 하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이상한 황당무계한 거 하면은 갑자기 깎아줘 막 이렇게. 요거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이과시네요. 근데 이제 점수는 그렇게 이제 점수를 봤을 때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죠. 네. 항상 높아지는 쪽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또 뭔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또 나에 반하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점수는 50점이 됐다가 20점이 됐다가 70점이 됐다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사람에 내가 이제 선의를 믿고 그런 것 같아요. 선의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그 그 사람이 선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선의인 것처럼 음. 느껴져서 마음을 줬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선의가 아니었고 나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었으면. 그 등급 평가 내려가는 거죠. 국가도 개인도 신용 등급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디폴트로 우리 저 어디 장학 퀴즈 나가면 기본 점수 주잖아요. 한 50점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처음 만났어 누구를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50점에서 시작하는 거지. 50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요. 50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40, 깎아 내려가. 40좀 내려가고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면 51, 52, 53 이렇게 올려가가지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진 않겠지만 그냥 내 마음의 기준을 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대략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 뭔가를 할 때 뭐 나의 마음을 오픈하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 거래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맥시멈을 정해놓은 최대치 이 사람한테 이 정도만 가능 뭐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죠. 되게 은행 같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믿겨도 앞으로 지내다 보면 내가 더 믿어질 그쵸. 수도 있다는 네. 여지를. 그러니까 지금 안 믿겨진다고 관계를 꼭 끝내거나 맞아. 그럴 필요는 없는 건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뭐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는 JYP의 기준 마련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법. 그 관계 뭐 이런 거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보통 정말 극단적으로 친한 정말 가까운 사람이 뭐 두세 명만 있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대충 가까운 사람, 느슨하게 가까운 사람의 숫자가 행복한 인생 혹은 뭐 직업적인 성공에는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못 믿는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정말 내가 뭐 영혼을 다 바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거기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당히 내가 어느 정도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날 배신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면 웬만하면 서로 이 선의를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다. 상호 간에. 그 정도의 느슨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되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다. 네. 혹은 그냥 뭐 고등학교 친구다. 이럴 때랑 지금 데이트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다. 네네네.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요? 또 데이트 상대다 이러면 이제 가장 의심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연애 관계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배신당하신 분들은 다음 연애를 할 때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냥 이를테면 게임 하면서 뭐 나 지금 피곤해서 자려고 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앞으로 날 또 배신할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맞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결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11시에 저랑 사귈 때는 11시면 잔다고 했던 결혼하고 보니 12시 반까지 게임을 하고 자더라고요. 딱 적당한 예였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네, 전반적으로 또 사랑해요. 신뢰하시고. 네. 모든 관계에서 내가 굳이 잘할 필요는 없다. 맞는 네. 생각인데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무기력해진다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음. 아픈데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충분히 많은 숫자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JYP가 말한 느슨한 관계를 늘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보내실 곳은요.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